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키우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 마음에 묻어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마음이 많이 복잡하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바로 결혼했고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IT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개발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업종을 옮겨 관리직에 있어요. 예전처럼 야근을 하거나 토요일에 회사에 나가는 일은 없어요. 아이가 어릴 때 매일 늦게 오고 토요일에도 회사에 갔다 온다고 하며 차를 갖고 나가니 정말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에 따른 불만은 말도 못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조금씩 자유를 찾게 된 이후에 저는 그동안 못해 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몇 년간 편하게 쇼핑을 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고 주로 백화점 오픈 시간이나 근처 식당 오픈 시간에 맞춰 만났고 가볍게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학원할 시간이 되었죠.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절친들을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충전됐고 다음 날까지 집안에서 육아, 살림을 해도 기운이 넘쳤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낚시를 가거나 골프를 간다고 할 때 저는 아들과 동화책을 읽고 집 앞 놀이터를 전전했거든요. 물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육아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데는 아이 없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일이었죠. 뭐 그렇다고 매일 같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아이를 낳자 제 입장을 배려해 주셔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가끔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급하게 집에서 일 처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일은 시기에 따라 집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고 매일같이 바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한 남자와 연애를 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병문이었어요.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했는데 병문이는 지방으로 취업을 했어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20대 초반에 우리 둘 다 연애를 처음 해봤고 모든 것이 서툴렀죠. 병문이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작은 엄마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병문이 부모님이 서울 사는 작은 엄마 집으로 올려보냈고 나름 모범생이었던 병문이는 부모님 바램대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쯤 돼서 저와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집이 멀어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할 수 있었죠. 병문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저는 인턴으로 취업을 해서 3개월간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발령이 나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낯설었고 어려웠는데 그때 병문이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우리는 5년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지방연구소에 취업한 병문이는 우리 결혼하자고 했는데 왠지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저는 지방 생활이 너무 두려웠어요. 병문이에게 자기가 서울로 취업하면 안 돼 하고 물어보니 취업이 어디 쉽냐?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20대 초반부터 그 친구밖에 몰랐던 저는
이별 후 많이 방황했어요. 하루는 친구와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병문이와의 기억이 나 크게 울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와 인연이 아닌가 보다며 남자는 남자로 치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그 병문이는 제게 너무 특별했거든요. 하지만 나이도 있으니 소개팅 자리에 몇 번 나갔어요. 절친이 소개해준 지금의 남편과 아주 잘 살고 있고요. 병문이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늦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제 전공과 같았어요. 그 과는 요즘도 인기가 있어요. 누나는 전공 공부와 취업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취업을 잘한 케이스라 병문이 누나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죠.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긴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던 저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고 말았거든요. 업무 특성상 한 달에 한두 번 단체 교육을 듣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회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같이 갔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나니 그동안 묵혀둔 장롱 면허에서 탈출하려고 여자 선생님에게 운전 연수를 받았습니다. 10시간 연수가 끝난 후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었죠. 수도권 사업자들 단체 교육에 간 날 병문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오는데 화장실 앞에 그 친구가 서 있더라고요. 헤어진 지 10년도 지났지만 얼굴은 그대로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하고 놀랐고 그 친구는 저를 데리고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 누나랑 이 사업 같이 하고 있어. 나도 교육받으러 온 거야.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병문이와 서로 번호를 교환했죠. 누나가 볼까봐 성급하게 헤어졌고 그날 병문이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전 병문이 더 잊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정말 모든 것이 잘 맞았다는 거. 저도 제대로 한 첫 연애였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보니 병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나이도 들었고 매일 대중교통을 타고 왕복 2시간에 걸쳐 회사를 다닌다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에야 들어오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각방 쓴 지 오래되었어요. 사실 신혼 때처럼 기대가 되거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이가 있으니 사이좋게 지내기도 힘들고요. 며칠 후 병문이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통화 가능해? 라고요. 그때 심장박동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나치 임신했을 때 아이 심장박동 수와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가능해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어색하지만 편안하고 낯익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너 어디 살아? 나 서울 온 지 5년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오전에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 저는 그동안 자주 데이트했던 한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오픈 시간에 만나 차 마시고 오면 적당할 것 같았거든요. 날짜를 잡고 그날이 되기까지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고 예쁘게 꾸미고 나갔어요. 병문이와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도 결혼을 했고 저와 아이도
비슷하게 나왔더군요. 회사 생활하다가 누나의 권유로 자격증을 땄는데 누나가 전공을 살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문이를 닮은 딸아이의 모습이 참 귀엽더군요. 아이가 하원할 시간이 돼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헤어져야 했어요. 만나고 오길 잘했다. 후회한다는 마음보다는 첫사랑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났던 그를 다시 만나니 참 색다르면서도 평범한 아저씨가 된 그의 모습이 웃기기도 했어요. 병문이도 너도 아줌마 다 됐네. 하지만 여전히 예뻐라고 했던 멘트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잔뜩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제 몸을 바쁘게 움직여서 요리를 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 병문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연합회 1박 2일 워크숍 있는데 알고 있지? 너 그때 올 수 있어. 누나는 애들 때문에 못 간대. 안 그래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병문이가 연락을 하니 결심이 섰어요. 친정엄마께 아이들을 부탁하고 워크숍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마음이 맞는 분들과 술 한잔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병문이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안주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이 더부룩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잠시 후에 병문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와. 차에서 얘기하자. 우리는 그날 차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기가 느껴져 양팔을 감싸 쥐고 있었더니 트렁크에서 담요를 2개나 꺼내서 덮어주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 났어요. 병문이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니 너무 설렌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병문이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린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한 발 더 나아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병문이는 그럼 가끔 친구로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것도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사실 병문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안 될 일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병문이는 난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걸 보니 이제 다른 사람의 와이프가 된 전 여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병문이를 한번 안아줬어요. 우리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돼 하고 말이죠. 병문이는 끝까지 여지를 남겼어요. 아니야.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내가 외로우면 언제든지 연락 줘. 내가 달려갈게 라고 말이에요. 전 매일 외로운 여자예요. 하지만 병문이의 말에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그를 3번이나 만난 사실도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욕심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평소에 휴대폰 캘린더에 일정을 적어놔요. 그리고 노트 어플에 짧게 일기를 쓰거든요. 일하는 거, 제 생각들 모두요. 가끔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번에 병문이를 만난 것을 다 적어놨는데 그걸 남편이 봤나 보더라고요. 아이를 재우고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산 것 같아. 아이 방으로 와봐 하더라고요.
귀찮았지만 따라가 보니 푹신하게 침구를 정돈해 놨더군요. 나 피곤하다고 당신을 멀리하지 않을게 하며 최선을 다하더군요. 남편은 제 다이어리를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부부니까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날 남편과 한숨도 못 잤지만 병문이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요?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거야. 뭐 어때? 나는 용기를 내서 병문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한번 만나줘라고 했고, 우리 둘은 다시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느꼈던 좋은 느낌을 받았죠. 요즘 병문이와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병문이를 만나면 젊은 시절의 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하답니다.